네, 제가 뒤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활동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티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에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는 어떤 건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영상으로도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시리얼의 공론장 찾기 이런 거였는데, 어,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게 취지는 그런 거였다고 하세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가능한 해법으로 청와대 청원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런 요구들에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 있다고 할 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정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또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인 거죠. 왜냐면 공론장을 열었는데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예를 들면 어떤 토론회에 갔는데 같이 결정을 해서 하자고 갔는데 발제자 혼자 2시간 말하고 토론 10분 하고 퍼실리테이터가 혼자 결론 내리고 끝나는 뭐 이런 것들 민간에서도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있고 또는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이런 과정과 결과, 네, 그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될 때 그런 불투명성들이 결국 불신을 높이게 되고요. 네, 작동하지 않는 공론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SNS처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열려 있으면서 가짜 뉴스라고 하죠.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유통되기도 쉽죠. 인신공격과 혐오도 굉장히 쉽게, 네. 특별히 큰 맘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정말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디지털 기반에서 특히나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페이스북이 저한테 어떤 광고를 보여줄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지금 이 문제, 뭐 예를 들면 만년필에 관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토끼 인형 사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도대체 내 정보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고 어떻게 추천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뉴스나 어떤 그룹을 추천해줄 때 그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추천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모델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과정이에요. 시민참여 플랫폼도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네,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많은 걸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모으고 네, 그런 걸 투명성과 개방성, 공공성의 증대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또 더 나은 민주주의, 좀 좋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식만 민주주의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쌓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것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배제하지 않고 또 소수자의 경우엔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지 않아서 우리가 약속한 어떤 규칙들을 부시지 않는 것 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죠. 안전하게 자유롭게 참여하되 신뢰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더 나은 민주주의들이 필요하고 이 디지털 공간에서 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 단위에선 더 일상적으로 더 재미있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다시 그림을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의 적합한 방식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파티는 이런 활동들, 특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저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이 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서 네, 그 소통을 잘 하게 해주려고 만든 것이 한글이었죠. 그런 도구인 것처럼. 또 우리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뭐 산업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여튼 전쟁 이후에 새로운 어떤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상징적이잖아요. 굉장히 폐허가 된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유명한 도시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공이 만든 인프라인 거죠. 그런데 디지털로 왔을 때 우리한테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나?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공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설명드린 기관들이 운영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은 네, 이제 시작이고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그 기반을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참여와 권한을 만들어내야 되는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서 우리가 정말 뭐 매일 양말을 신고 매일 수건을 쓰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럴 때, 네. 나 혼자 뭐 몸 닦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관심 있는 문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할 때 우리 동네 은평의 어떤 시민참여 플랫폼, 서울시의 시민참여 플랫폼 또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참여 플랫폼 이런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함께한 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네,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가 좀 인상적이셨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그 댓글창에 남겨진 질문들을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볼게요. 제가 너무 앞으로 왔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네, 실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 실천의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론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곽선영 님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공론장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됐고요. 테스트 기간이라서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빠띠의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고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오시는 건 대환영입니다. 네. 그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빠띠 믹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열린 공론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참여자분들 의견을 받는 네, 작은 공론장이라는 것도 하고요. 네, 블라인드 많이 이용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네, 저의 설명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 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국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회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우리의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는 잘 다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사실 청와대 청원 이상으로 분명히 같이 우리가 토론하고 참여할 공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법이라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거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실 이렇게 공부를 막 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아마 고등학교 때 다들 배우셨을 텐데 저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일하지 않았다면 잘 모를 텐데.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언론이 보여주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아셨으니까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가끔 이제 들어가셔서 내가 힘을 실어줄 제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상이 있는 곳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마감일이라 제가 아까 안 넣었는데 은평구청에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정책 제안 공모전 하거든요. 상금도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 보세요. 네, 그 공모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정책 제안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라고 하는데 네, 공모전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조금 더 일상적으로 가볍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 같은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 서울의 경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 다음에 시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제안이 없는지 네, 시민 의견 중에 주제 제안은 없습니다. 네,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네, 어떤 영역의 제한이나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런 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책임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공감을 받으면 아까 저희가 공론장을 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난임 부부 지원 주사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서초구 길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서초구 길고양이는 사실 제한만 놓고 보면 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걸 도시 문제라고 보고 서울시민과 함께 토론을 했던 거고요. 난임 부부 지원 같은 경우 사실 서울시가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앙 정부의 일이었던 거예요. 주무부처가. 그래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라는 입장이었는데 토론을 통해서 이제 공론이 모이면서 서울시가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한 거죠. 네. 이 저출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제 크게 전국에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행하는 정책을 서울시가 수행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많이 없었는데 이 토론을 계기로 담당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제한은 없는 것이고요. 공론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토론을 하고 정해진 법에 따라서만 토론을 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 토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참여의 방식과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지 생각해 보시면 공론장에 제한을 둔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현재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공론장에서 이야기돼야 하는 것들은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사실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토론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많으세요. 토론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이슈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실 때 너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주장만 하고 저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어떤 약간 대립적인 관계나 이렇게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민주주의 서울 시작 그 설명 드릴 때 이런 시민 참여 플랫폼이 정부와 시민이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공간, 협력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그런 의미인데 이 제약은 누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이 정도의 제약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선 때로는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시민들이 더 같이 하고 지지를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청년들이 이런 제안을 하기 바란다라는 건 어떨까요? 뭐 어떤 걸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자기 문제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세대의 구분 이런 걸 하고 싶지는 않고요. 내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경험들을 청년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시민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제안은 네,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는 제안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참여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평에서도 청년 참여의 어떤 위원회 뭐 이런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것 중엔 이제 뭐 여성가족부의 청년 참여 플랫폼이라서 버터나이프 크루라고 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네, 청년 참여 거버넌스 이런 걸 운영하기도 하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네, 이전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특정 세대에게 특정 제안을 저는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네,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툴킷이라고 하시면, 어, 지금 사실 저희 툴킷은 깃허브이라고 하는, 네, 그런 공간에 개방이 돼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툴킷 어떤 걸까요? 네, 그냥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쉽게 보실 수 있고,
네, 뭐 문서에 붙여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개선해 보시고 뭐 메일로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몰랐던 사실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주셔서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은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거나 오늘 좀 이야기한 것 중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띠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저한테 요청받은 게 이제 이런 다양한 시민 참여의 공간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빠띠가 운영하는 플랫폼들 오시면 청년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조직하거나 공론장을 운영하실 때 무료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시고 네,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